네, 그러면 이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발표한 논문은 이제 널프라는 논문입니다. 아마 저는 이걸 최근에 알았었는데 이게 이제 2020년에 굉장히 핫한 논문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ECCV의 이제 베스트 페이퍼 후보에도 오를 만큼 이제 굉장히 파급력이 컸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관련해서 이제 임플리스 리프레젠테이션 연구를 맡게 되어서 이제 그 공부를 할 겸 이 논문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순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뷰 신테시스 관련 논문을 이제 계속 팔로우 하진 않아서 이 논문을 통해 이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셋 전처리나 어떤 이제 디테일한 구현 방식에 관해서는 이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이 논문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은 이제 3D 데이터를 임플리시트 뉴럴 네트워크로 표현하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뷰 신테시즈는 이제 특정 시점에서의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그 새로운 시점에서의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제 학습한 너프를 통해 이제 생성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복잡한 이제 씬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선명한 이미지를 생성하였습니다. 뭐 학습 방식은 예를 들어 이제 100장의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중에 이제 80장 정도를 트레이닝을 통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고 20장 정도를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이미지의 품질을 정량적으로 평가합니다. 이제 뷰 신테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제 색상이 달라져야 되고, 또한 이제 뎁스 같은 것도 뎁스에 따라서 이제 물체가 이제 시프트 되는 정도도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태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뷰 신테시스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 이제 여러 이미지를 학습해서 이제 3D 공간에서의 이제 특정 위치, 즉 복셀의 이제 RGB 값을 추정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방식은 이제 메모리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어떤 확장성 측면에서 이제 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미지의 해상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있어 이제 굉장히 많은 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떤 implicit representation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 제목과 같이 이제 널프라는 것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3차원 씬에 대해서 어떤 이제 콜디네이트 좌표하고 이제 뷰잉 다이렉션이 주어지면 이제 해당하는 2D 이미지로 렌더링을 시키는 함수다. 근데 그것이 이제 너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디언스라는 것이 이제 발광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제 특정 좌표와 이제 다이렉션에서 이제 2D 이미지로 이제 매핑시킨 어떤 색상을 추출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정 씬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표현하는 함수를 이제 뉴럴 네트워크로 정의하면서 이제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웃풋 덴시티는 투명도의 이제 역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어떤 공기의 경우 이제 굉장히 낮은 덴시티를 가질 것이고, 뭐 유리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낮은 덴시티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볼 때 이제 방향에 따라서 그것의 색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특정 씬에 대해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 이제 색상을 이제 추출해내면서 3차원 공간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임플리시트 리프레젠테이션의 이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 임플리시트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사실 이거는 이제 3차원 공간이나 어떤 3차원 데이터를 표현함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효과적인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두 가지, 이 두 가지 것도 논문에서 이제 가져온, 서로 다른 논문에서 이제 가져온 그림인데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뭐 아크펜스 네트워크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3D 공간에서 3차원 공간에서 어떤 3차원의 어떤 한 지점이 그 물체에 속할 것인지 속하지 않을 것인지를 뉴럴 네트워크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표현한 그 3차원 데이터인데요. 3차원을 표현하는 3차원 오브젝트를 표현하는 이제 방식에는 뭐 이 스터디에서도 한번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포인트 클라우드를 그때 아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3차원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이제 복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메모리 그 뉴럴넷을 사용해서 처리하기 좋지만 굉장히 이제 많은 메모리를 차지하게 되고 뭐 포인트 클라우드나 이제 메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것을 이제 얼마나 샘플링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것에 따라 조금 단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딥러닝 방법을 통해서 지금 이제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 아무튼 되게 잠재력이 좋은 표현 방식입니다. 근데 이런 표현 방법이 아니라 어떤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3차원 공간에 있는 어떤 점들이 이것이 물체 안에 있는지 물체 밖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어떤 특정 오브젝트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그 오브젝트를 기억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정의하게 된다면 이런 식의 굉장히 스무스한 오브젝트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과 비슷하게 더 이제 딥 SDF라는 논문인데요. 이것도 되게 2019년에 두 개 다 2019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더 좋은 방식으로 이제 소개된 논문인데 이제 물체 표면 물체 내부와의 거리를 이제 연속적으로 표현한 함수입니다. 이게 사인 디스턴스 펑션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이제 물체 표면은 다 0의 값을 가지고 이제 물체 밖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물체 밖에 있는 점과 그것의 그 가장 가까운 서페이스와의 이제 거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뱉어내는 함수로 이 사인 디스턴스 펑션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 논문에서는 어떤 이제 스페셜한 로케이션, 코디네이트하고 뷰잉 다이렉션이 주어지면 그것에 대한 이제 색상과 어, 덴시티를 이제 아웃풋으로 출력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이 두 개와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콜디네이트 좌표가 주어지면 이제 그것에 대한 뭐 오큐펜시가 나타내 뭐 그 물체 안에 있으면 1, 뭐 아니면 0 이렇게 나타내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좌표에 대해서 뭐 물체와의 거리를 나타내 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제 임플리시트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방법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딥 SDF 같은 경우는 물체 내부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밖은 양수 값을 가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브젝트와를 경계 삼아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과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의 방식은 그렇게 결국 이제 어떤 한 특정 씬에 대해서 어떤 뉴럴 네트워크를 정의하고 그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 어떤 씬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정의를 합니다. 이제 어떤 우리가 보통 모든 딥러닝 태스크에서 뭐 클래시피케이션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미지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뉴럴 네트워크를 보통 그런 리프레젠테이션을 자체를 나타내는 데 쓰진 않고 어떤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온 로짓으로 어떤 특정 태스크를 해결하는 데 있었다면 이 임프레스 레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는 그 뉴럴 네트워크 자체가 그 특정 오브젝트의 레프레젠트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식을 사용해서 여기서 이제 뷰 신테시스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볼륨 레이캐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관련 분야에서 이제 클래식하게 사용되었던 이제 그런 방법인데요. 3D 데이터로부터 이제 2D 이미지를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3D 이미지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3D 이제 어떤 공간에서의 어떤 씬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한 씬에서 이제 직육면체를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리고 어떤 이제 시점에 따라서 뭐 내가 여기서 이제 어떤 하나의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시점에서 봤을 때 이제 2D 이미지로 이 3D 이미지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딥러닝 방식은 아니고 이제 여기서 이제 렌더링하는 기존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여기서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어떤 예를 들면은 특정 픽셀에 대한 이 색상은 이를 통과한 어떤 이 레이의 파티클들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티클들의 이제 웨이티드 썸으로써 이 이미지 플레인에 이제 나타나져 있는 색상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봤을 때는 당연히 그냥 여기 맨 앞에 있는 파티클이 바로 이제 색상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파티클들은 물체일 수도 있고 물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투명한 물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물체는 이제 덴시티가 굉장히 낮겠죠. 이제 그런 이제 덴시티를 고려를 해서 이런 파티클들의 웨이티드 썸으로 이 이미지 2D 이미지의 이제 색상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활용을 해서 여기서 이제 너프라는 논문에서는 여기서 이제 이것을 활용을 해서 이제 렌더링을 진행을 하는데요. 어떤 시점을 원점으로 잡고 그것의 어떤 뷰잉 디렉션을 방향 벡터를 설정을 한다면 그것은 어떤 직선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어떤 이제 특정 이미지가 있고 이것은 이제 다 기존의 데이터에서 이제 주어지는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뷰잉 디렉션하고 그 어떤 특정한 좌표값이 주어지면은 그 시점에서부터 이제 직선이 하나 상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직선에서부터 이제 어떤 씬에 대한 모든 파티클들을 다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샘플링들의 이제 웨이티드 썸이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와 같이 여기 이제 t하고 이 시그마 펑션이 이제 웨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컬러, 그러니까 여기 이제 특정 파티클들에서 나오는 그 컬러를 이제 이 c라는 펑션으로 정의를 하였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인플레스 레프레젠테이션에서 이제 컬러하고 덴시티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온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코디네이트하고 이제 뷰잉 디렉션이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RGB 값과 이제 그 덴시티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그마는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온 값이고 이 컬러 또한 여기서 나온 RGB 값입니다. 그래서 각 파티클들에서 나오는 그런 값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어떤 웨이트를 통해 웨이티드 썸으로 그 2D 이미지에 매핑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t하고 이 시그마 펑션 같은 경우는 이제 뒤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웨이트의 썸이라고 말했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이제 씬에 대해서 그 파티클들이 2D 이미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 파티클 자체의 덴시티, 뭐 투명도에 아까 역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파티클들의 덴시티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아무리 그 파티클이 투명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앞에 가로막혀 있는 파티클들의 그 이 앞서 있는 파티클들이 덴시티가 높으면은 당연히 이 뒤에 있는 파티클들은 웨이트가 낮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고려해서 만든 웨이트가 이 t하고 이 시그마입니다. 그래서 덴시티는 그냥 직관적으로 당연히 뭐 덴시티가 높으면은 웨이트가 높겠죠. 그것을 결정하는 색상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t라는 것이 뭐냐면 t는 다음 이와 같이 이제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이것은 처음 t 시점, 현재 이제 t 시점의 파티클에 대해서 그 앞에 있는 모든 파티클들의 이제 덴시티 합입니다. 근데 그것에 이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뭐 t라는 지점까지 이제 덴시티가 큰 파티클들이 있다면 이것은 이제 작아질 거고 그리고 뭐 t라는 지점까지 덴시티가 뭐 작은 파티클들이 있었다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t라는 값은 커지게 되면서 이 덴시티가 어느 정도 이 두 개를 모두 다 고려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컨티뉴어스한 공간에서의 이제 적분식이고 이것을 디스크리트한 공간에서 이제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그마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변환을 합니다. t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뭐 어떤 레이가 하나 주어지면은 그것을 이제 n등분해서 그 각각의 n에서 이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유니폼 샘플링으로 균등하게 뽑아낸 t라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여기 이 덴시티의 경우 식이 좀 이렇게 이상하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렌더링 과정에서 뭐 디스크리트하게 이제 바꾸는 어떤 방법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계속 고전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던. 그래서 이 어떤 논문에서 참고를 해서 이제 그냥 이렇게 바꿨다라고만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의미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덴시티와 그리고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포인트들의 덴시티 합에 의해서
특정 시점의 파티클들의 어떤 영향, 그 색이 주는 영향을 계산해서 여기 보시는 이 CR, 여기서 이 CR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 2D에 매핑되는 그 색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레이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레이들에 대해서 이것을 다 이제 계산을 한다면 뭐 여러 장의 이미지가 나오겠죠. 여러 장의 2D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제 그것을 그라운드 트루스의 이미지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우리가 아까 그 이 3차원 공간을 표현했던 이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좀 더 성능을 올리기 위한 이제 두 가지 추가적인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방식입니다. 이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뭐 트랜스포머에서 이제 그 포지셔널 인코딩이랑 비슷한 개념이지만 살짝 다른 맥락으로 이 논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풋 데이터가 이제 좌표하고 이제 뷰잉 디렉션 2차원, 총 이제 5차원의 데이터인데 이것이 이제 정보량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사인 코사인 펑션을 통해서 차원을 좀 강제적으로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 L은 이제 그 하이퍼 파라미터인데요. 그래서 뭐 여기서 같이 뭐 컬러에 대해서 L을 뭐 10으로 설정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3차원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RGB 값들이 2L만큼 이제 차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총 원래는 이제 RGB 값이 3차원이었는데 총 이제 60차원까지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서 인풋으로 넣어줬을 때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논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이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고 이제 그 오른쪽이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을 한 거 그리고 안 한 거의 이제 차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되게 하이 프리퀀시의 디테일한 부분을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을 하지 않았을 때의 경우 되게 흐릿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은 하이라키컬 볼륨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거기서 n 등분으로 해서 유니폼하게 이제 샘플링을 하겠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도 뭐 방법이지만 사실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 우리가 이제 진짜 관심 있는 부분들은 높은 덴시티를 가지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샘플링을 많이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는 그냥 한번 샘플링을 n등분으로 유니폼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통해서 나온 그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여기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샘플링을 해보자라는 것이 이 하이라키컬 볼륨 샘플링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코스 네트워크로부터 기존에 그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샘플링을 진행을 합니다. 유니폼하게 이제 샘플링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떤 이제 나온 이제 확률 분포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여기 이 C를 확률 변수로 생각을 하고 여기 뭐 기대값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probability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이 웨이트들을 노멀라이즈 해서 여기서 이제 어떤 PDF를 구하고 이제 그 PDF에서 그 이런 높은 probability를 가지는 여기에 이제 좌표들을 샘플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런 이제 샘플링 방법에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인버스 트랜스폼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뭐 이게 이제 확률과 랜덤 이제 코스를 아마 들으신 분은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그 어떤 PDF가 있고 그것에 이제 CDF가 이제 어떤 증가일 경우 어떤 그 CDF가 0과 1에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특징을 이용을 해서 그 CDF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기 때문에 어떤 CDF의 인버스의 랜덤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유니폼하게 뽑은 확률값을 가지고 확률 변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이제 표본 변수를 추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예를 들면은 이런 이제 확률 분포를 가지고 있는 어떤 fx가 있다면 이제 그것의 CDF는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것의 이제 인버스는 이와 같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랜덤하게 여기서 랜덤하게 이제 그 0과 1을 추출할 경우 뭐 대부분의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확률 변수가 그 샘플링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샘플링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콜스 네트워크로부터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한번 러프하게 한번 계산을 하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다시 좀 파인하게 그런 샘플링을 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스를 보시면 사실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콜스 네트워크하고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를 비교를 하고 그리고 이 파인 이건 이제 파인 네트워크의 어떤 이제 컬러인데요. 파인 네트워크하고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의 이제 MS를 더함으로써 그냥 그렇게 이제 로스를 설정을 하면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논문에서 소개한 두 가지 추가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네트워크의 구조입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네트워크는 임플리시트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씬에 대해서 그 특정 씬을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이제 여기 감마 같은 경우는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입니다. 그래서 포지셔널 인코딩에 대해서 뭐 60차원까지 늘려주면서 여기서 이제 넣어준 거죠. 여기서 x는 이제 RGB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RGB를 넣어주고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또 넣어주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어, 생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뭐냐면은 어떤 이제 그 이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볼륨 덴시티하고 RGB 값을 도출한다고 했는데 뭐 RGB 값은 당연히 이제 그 좌표, 콜디네이트 좌표하고 이제 뷰잉 다이렉션에 따라 달라지는 게 맞지만 그 어떤 좌표에 대한 그 덴시티는 사실 방향에 따라 달라지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이 볼륨 덴시티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이 컬러만 그 RGB 값들만 넣어주고 RGB 값이 아니라 콜디네이트 그 X 좌표 XYZ 좌표들만 넣어줘서 이 볼륨 덴시티를 한번 추출하고 그리고 그 뷰잉 다이렉션을 통해서 RGB 값을 마지막으로 이제 도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면서 임플리시트 뉴럴 네트워크를 정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60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RGB 값이 이제 3개이기 때문에 L을 10으로 설정을 하면서 2L까지 이제 차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20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3 곱하기 20 해서 이제 60차원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뷰잉 다이렉션 같은 경우는 아까 논문에서도 계속 2차원이라고 설명은 되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2차원이 아니라 아마 3차원으로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3차원으로 주어지면서 그 L은 4이기 때문에 뭐 8개까지 늘어나겠죠. 그래서 총 8개, 3개의 차원이 이제 각각 8개씩 늘어나면서 이제 24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결과인데요. 뭐 기존의 이제 뷰 신테시스를 다루는 그런 이제 방법들을 다루는 기존의 방법들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더 좋은 성능을 이제 정량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뭐 이거는 이제 PSNR하고 이제 SSIM은 아마 영상 관련해서 딥러닝을 좀 많이 해보신 분은 아마 아실 텐데요. 이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라고 해서 어떤 이거 두 개는 그 이미지의 품질을 결정하는 어떤 매트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높을수록 좋고 이제 이거는 이제 LPIPS라고 해서 좀 낮을수록 좋은 건데 이거는 이제 뭐 이 기존의 이런 두 개에 대한 정량적인 지표가 물체 그 인간이 인지하는 물체의 품질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해서 조금 더 퍼셉추얼한 그런 조금 더 인간이 보기에 더 잘 품질이 좋다라고 판단하는 게 좋게 나올 수 있게끔 이제 좀 추가적인 지표를 하나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매트릭을 통해서 평가를 해봤을 때 모든 뭐 이거 세 개는 데이터셋이고요. 데이터셋에 대해서 다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Real World Facing 같은 경우 이 LLFF가 이 데이터셋에 좀 특화돼서 좀 좋은 성능을 보인 컨트리뷰션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거 자체는 이거보다 좀 떨어질 수 있지만 뭐 그래도 다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는 것이 이 논문의 가장 큰 기여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그림으로 이제 봤을 때도 이런 배 같은 경우, 뭐 이런 레고 같은 경우 다른 이제 모델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좀 더 좋은 어, 좋게 이제 이미지를 생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이제 다른 데이터셋도 확인해 보면은 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하이 프리퀀시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져 있는데 너프 같은 경우 이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잘 생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좀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좀 보여줬는데 딱히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브잉 다이렉션을 안 줬을 때 뭐 안 주면은 당연히 그죠? 자, 안 좋게 나오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반사가 되는 부분이나 어떤 그런 그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 색상을 잘 판별하지 못한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 아까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에서 프리퀀시를 이제 조금 강제적으로 늘려줬는데 차원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늘려주는 작업을 하였었는데 이제 그것은 한 10개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5개 하고 이제 15개일 경우 더 성능이 안 좋게 나왔는데 그것은 이 저자들이 이미지 안에 있는 이미지 안에 존재하는 그런 어떤 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런 프리퀀시들이 있기 때문에 그 프리퀀시보다 더 많이 설정할 경우 성능이 안 좋아지는 것 같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아까도 보여드렸던 이런 포지셔널 인코딩을 안 했을 때 이제 결과 또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논문은 여기까지고요. 결론은 이제 그 기존에는 3D CNN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이제 복세를 예측하는 그런 뷰 신테시스였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씬 자체를 어떤 메모라이즈하는 기억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MLP를 정의를 하면서 이제 그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성능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라미터 개수는 이제 정보의 복잡도에 의존한다라고 드렸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이게 복셀 같은 경우는 그 따라서 레졸루션에 따라서 파라미터 개수가 정해지지만 뭐 같은 이제 레졸루션의 그 그거라도 같은 레졸루션의 이제 그거라도 그 씬 안에 있는 이제 복잡도에 따라서 이 정보량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 개수는 정보의 복잡도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뉴럴 네트워크 펑션을 정의를 하면서 이제 가능한 이제 렌더링 과정을 제시를 하였고 그리고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 그리고 하이라키컬 샘플링을 통해서 이제 나은 성능을 도출하였다는 점이 이 논문의 이제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요즘 계속 어떤 어 이제 3D 3차원 공간을 이제 3차원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인플레스 레프레젠테이션이 요즘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서 제가 이 논문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뭐 뎁스 시스테메이션에서 어떤 티처 네트워크로도 뭐 활용이 지금 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3차원의 어떤 물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직 되게 모호한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3D 어떤 쉐입 리프레젠테이션을 더 잘 아까 이제 보여드린 뭐 어커펜스 네트워크나 아니면은 그 사인 디스턴스 펑션 같이 되게 이제 연속 가능한 것이 아니라 미분 가능한 그런 함수를 뉴럴 네트워크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은 더 좀 매끈하고 좀 더 풍부한 표현을 학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3D 쉐입 리프레젠테이션이 정말 어, 네트워크가 잘 학습을 한다면은 뭐 덴스 코레스판던스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3D 제너레이션과 같은 그 분포에 따라서 어떤 뭐 인터폴레이션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오브젝트에서 이제 3D 제너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되게 좋은 방법론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제 겐이라는 논문이 굉장히 이제 핫해가지고 많은 이제 2D 이미지의 이제 생성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잘 만들어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이런 3D 데이터도 이렇게 잘 어떤 제너레이션 하는 그런 모델이 나온다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더 수월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혹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